We're supposed to be righteous. I lose that. That's my soul.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다시 영화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뮌헨. 영문 제목으로는 뮤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뮌헨은 다 아시다시피 서독의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되게 큰 도시고 올림픽을 했었어요. 네. 1972년에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약간 픽션이 가미된 영화입니다. 내용이.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침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네네. 납치가 됩니다. 이 선수들이. 총 11명이 납치가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들이. 네, 11명이 납치가 됐고요. 이 사건을 이제 검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검은 금요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뮌헨 학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싫어하죠? 싫어하고요. 네네. 이 11명을 이제 구해내려던 독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전원 사망하고요. 11명이 다 죽나요? 네, 11명이 다 죽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거는 234명 양심수, 이스라엘에 수감된 233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 골다 메이어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납치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가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서독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러니까 서독한테 우리가 가서 좀 작전을 펼치겠다, 구해내겠다. 네네. 하지만 서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와서 그럴 수 없으니 거절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 뭐라고 하죠? 모사드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정보부가 굉장히 맞아요, 맞습니다.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CIA 같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사망을 했잖아요. 11명이. 네, 11명이 사망해서 이제 신의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많이 죽고요. 그 보복으로. 네, 보복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그 11명을 납치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지. 그 아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사드의 그런 직원이고요. 네. 필드보다는 약간 사무직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 이 사람을 이제 총리가 불러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이제 모사드가 일을 꾸밉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모사드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은 금요일에 관련된 11명 네.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1명 죽었으니까 네. 니들도 11명 죽이겠다 우리가. 그렇죠. 네. 검은 금요일에 연관돼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너는 모사드에서 이제 퇴직해요. 약간 연막이네요. 연막이라보다 진짜 실제로 퇴직을 합니다. 모사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사드에서 돈을 받죠. 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렇죠. 지하화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개인 활동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모사드 직원이 아닌 이상 사실 모사드 직원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돈은 받는 모사드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5명이 총 모여요.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는 독일 계통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예요. 유럽에서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떠나요. 이 5명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타겟을 한 명 한 명. 그래서 폭탄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암살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암살단인 거죠. 이 5명이. 네. 그 타겟을 찾는 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 전역에서 11명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유럽에 다 있는지도 몰라요. 돈이 한 명을 찾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프랑스에 가서 네. 그 정보원을 하나 만나요. 정보원을 하나 만나는데 한 명당 거의 뭐 억 단위의 돈을 요구합니다. 한 명의 그 소재를 그렇죠. 파악하는데. 그렇죠. 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정보원인가요? 네. 네네.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 내에서. 네. 아브너가 이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타겟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겟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거를 하면 할수록 점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그렇죠. 한 명 한 명 죽여가면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그 검은 금요일에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지도 애매해요. 그냥 이 사람들을 타겟이라고만 정보를 받은 것뿐이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연관이 됐다 안 돼 있다를 몰라요. 그렇게 죽여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노한테 여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미인이 한 명 다가와요. 네. 술집에 바에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쉬면서 유혹을 하죠. 아브노를 오늘 밤 어떻게 한밤 같이 보냅시다.
근데 아브너가 다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근데 그 다음날 팀원이 한 명이 죽어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네 침대에서. 그 여자가 암살자였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자기들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시. 그렇죠. 네네. 자기들은 이제 그런 타겟을 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부에서는 중간에 한번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근데 아브너가 멈추지 않아요. 그 팀은. 그리고 그 아브너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팀을 쫓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팔레스타인 쪽이 아닌가요? 누군지를 몰라요. 아, 네. 이게 지금 아브너를 쫓는 게 팔레스타인 쪽인지 네. 아니면 그 로이라는 그 정보원 쪽인지를 몰라요. 정보원 쪽에도 서로 가명을 쓰고 만났어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그쪽 정보를 주는 그 단체, 그 비밀 단체에서 수장이 전화가 옵니다. 네. 한 번도 자기의 본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너는 그 사람들한테. 네. 근데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쪼여와요. 그리고 이 자기가 죽였던 방법들이 있어요. 침대에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네. 전화기에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전화기를 들면 폭탄이 작동을 한다든가 네. 침대에 눕게 되면 침대가 폭발한다든가 어느 날 아브너가 침대에 누우려고 했는데 못 눕는 겁니다. 무서워서 혹시 여기 폭탄이 있지 않을까. 전화기를 다 까고 침대도 다 들어봅니다. 사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네요. 약간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서 와이프랑 이제 자기 딸이 있어요. 네. 그쪽에 보내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뉴욕에. 네. 그거를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었고 월급 겸 해서 여기서도 이제 정신적인 안정감을 못 찾아요. 계속해서 뉴욕에 왔는데도 누군가 내 뒤를 쫓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 찾아가서는 나를 감시를 그만해라. 너가 모사드 일원인 것도 알고 있고 대사관에 가서 나를 더 이상 감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도청당하고 있고 누군가한테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에프라임이라는 네. 상사가 있어요. 자신을 그쪽에 보낸 모사드에. 네, 모사드의 상사가 있는데 와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너 안 지켜보고 있고 감시도 안 한다. 그리고 모사드로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아브너는 거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브너가 그 상사를 자신의 저녁에 초대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손님이 찾아오면 같이 빵을 먹는 게 빵을 쪼개서 먹는 게 예의니까 네네. 가자.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걸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화가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거기서 끝나요? 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거든요. 네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쉰들러 리스트도 만들었고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게 된 것 같은데 전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맞아요. 매우 어둡고 매우 어떻게 보면 촘촘합니다. 영화가. 긴장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요.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된 이후로부터 되게 잘 만든 영화고요. 단순히 모사드가 세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영화입니다. 뭔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스파이 영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희생되어가는 개인들이죠. 자신들이 그 11명의 타겟을 죽여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모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들조차도 누군가한테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건 또 없죠. 그러니까 국가한테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임스 본드나 그런 화려한 액션을 가진 스파이 영화가 아니고요. 뭐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암살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이런 말 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뭔가 화려한 액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약간 실생활에서 그렇죠. 일어날 법한 그렇죠. 실수도 하고 암살을 할 때 완벽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화에서 비춰주는 그런 특수요원 같은 느낌이 아니죠. 무슨 CIA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영화에서 특히 나오는 게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머리도 명석하고. 네.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뻔도 하고 정보를 잘못 얻어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 점이 되게 이 영화의 주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거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런 증오의 고리. 그렇죠. 네. 특히 중동.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있지만 그렇죠. 또 중동의 정세상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9명이 실제로 그 모사드의 타겟이 된 그 9명이 사살이 됐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없는 일이다. 부인하고 있네요. 우리가 꾸민 일이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11명의 사망이 이스라엘에서 죽었고요. 네.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 멤버 5명도 그 당시에 사망을 했다고 나오네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복수의 끝은 어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검은 9월단이 네.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이고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검은 9월달에 복수를 하고 네, 또 그러면 반대급부로 또 복수를 할 거고 그렇죠. 계속 이 고리는 도대체 어디서 끊기는 건가? 그렇습니다. 1972년도 미넨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계기로 자행됐다고 여겨지는 그런 암살 사건을 주제로 담은 영화고요. 언젠가 한번 좀 보시면 또 좋을 영화라 해서 한번 골라서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지금 한 600명 남았거든요. 600명 좀 안 되게 남았거든요. 596명. 네. 네. 1000명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